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습관이든 만들 수가 있고 어떤 습관이든 제거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습관일까? 그리고 어떤 습관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습관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습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습관 전문가로서 필수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뇌과학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확실하고 직접적인 습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감사하는 습관, 이 습관은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일단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정해진 행동들이 있죠. 이를테면 명상하기라든지 선행하기라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좋은 일과 추억을 계속해서 회상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기,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모두 일정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죠. 긍정 심리학이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성 증진 훈련 방법 중에 단연 최고의 효과를 지닌 것이 바로 감사하기 훈련, 감사하는 습관이었던 거예요. 감사하기는 긍정적인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주거든요. 감사하기는 특히 신경 심장학 학문 분야를 통해 증명이 되었어요.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가 심장 박동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한동안 심장은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됐는데, 최근 밝혀진 신경과학의 발달은 우리의 심장이 독자적인 신경기관으로서 일종의 뇌처럼 독자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신경 심장학에 따르면 심장과 뇌는 서로 밀접하게 정보를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하거든요. 이 두뇌의 판단에 따라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기도 하고, 심장이 보내는 특정 신호가 감정이나 인지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이 뭐냐면,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 심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불규칙한 심장 박동수가 그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짜증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그렇거든요. 심장이 좀 빨리 뛰기만 해도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위급 상황이라고 우리 뇌가 판단하기도 하죠. 수많은 통계나 수많은 연구가 우리의 화가 많은 사람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을 높여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정서가 뭔지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피험자들에게 즐거운 일을 시키기도 하고 편안하게 아무 생각을 안 하게 하기도 하고 많은 행동을 시켜봤어요. 여러 테스트를 해봤는데 심장박동수를 가장 이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건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보통 성인의 심장박동수는 70번을 기준으로 미세하게 변화를 한다고 해요. 특히 분노나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이게 진짜 불규칙하대요. 그런데 감사한 일들의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습관의 힘어플을 다운받아주세요. 독서, 운동 등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여러 방에 참여해보세요. 감사인증방엔 감사한 일을, 운동인증방엔 운동을 인증해요. 인증 스마일 모으는 재미가 쏠쏠.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을 무료로 시청해보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무기력증에 걸린 것일까? 이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